안녕하세요, 세이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왜 안전 바늘 주사기를 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기존 출시된 안전 주사기를 연구 검토한 후에 그 한계점을 발견하였고, 그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 바늘 주사기를 개발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이듯이 고객의 반응이 제품 개발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2014년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메디카 2014년도에 저희 제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 제품을 보면서 칭찬도 하고 지적도 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특이했던 사항 중 하나는 영국의 스타실린지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는 안전주사기의 선구주자적인 역할을 한 오토 디세이블 주사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오토 디세이블 주사기의 특허권자인 미스터 블락이 저에게 2015년도 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에서 글로벌 인젝션 세이프티 캠페인을 하니 꼭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저에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WHO에 있는 관련자를 소개해줬고, 이를 통해서 저는 고민 끝에 WHO 글로벌 인젝션 세이프티 캠페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Safety Engineered Injection Devic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는 Auto Disable, Reuse Prevention, Sharp Injury Protectio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던 거는, 저는 당시에만 해도 바늘 찔림 사고가 안전주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유즈 프리벤션, 즉 재사용 방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안전주사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Safety Engineered Injection Device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필터 주사기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또 알게 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주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캠페인 도중에는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주사기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사기를 가지고 한 가족이 다 주사를 맞고 동일한 병에 걸리는 내용을 증언하는 여성분도 계셨고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간다의 MOH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봤습니다. 캠페인에서 제가 들었던 발표 중 가장 인상 깊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하스피틀에서 발표자로 나온 미즈 라리미의 발표였습니다. 10여 년간 샤프 인저리에 대한 조사인데, 샤프 인저리는 주로 인젝션 약 24% 과정 중에 간호사 66%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after use, before disposal, during or after disposal이 약 64% 비중이 제일 많고, 세부 과정에서는 리캡 니들 과정이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매사추세츠 하스피털에서는 샤프 인저리 프로텍션 기능을 가진 Safety Engineered Injection Device를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Sliding Shadows,
힌지드 암 또는 스냅다운 타입, 그리고 리트랙팅 니들, 사용 후 바늘이 외통 안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바늘 찔림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세이프티 엔지니어드 인젝션 디바이스의 비율을 처음 35%였던 것을 66%까지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샤프 인저리 발생률은 약 15%만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더 이상 SIP 기능을 가진 세이프티 엔지니어드 인젝션 디바이스의 비율을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시가 2015년도인데 데이터는 2012년까지 데이터,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았죠. 그 말은 기존에 있는 세이프티 엔지니어드 인젝션 디바이스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의 서머리 부분에서 안젤라는 샤프 인저리 프로텍션 디바이스는 이 전체 프로그램의 just one component, 하나의 요소이며 많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며, 하지만 세이프티 엔지니어드 인젝션 디바이스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많은 고민과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 엔지니어드 인젝션 디바이스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으며 또 인류의 행복에 공헌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샤프 인저리가 발생되는 주범이 1번이 리캐핑이라는 겁니다. 리캐핑이라는 것은 바늘을 다시 캡을 씌운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주사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주사기에 달려있는 일반 바늘 보호덮개를 씌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바늘 찔림 사고의 주범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리캐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WH는 아예 대놓고 Do not recap needle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캐핑은 주로 바늘 찔림 사고를 유발하고, 만약에 리캐핑이 필요하다면 한 손으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한 손으로 하는 동작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해진 프로시저를 굉장히 잘 따르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두달 리캡을 모르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리캡 니들에서 바늘 찔림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리캡이 찔림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고드니 무슨 내용을 알게 됐냐. 그러면 도대체 리캡 니들이 왜 바늘 찔림을 발생하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니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늘 보호덮개는 바늘의 침선을 보호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찔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구멍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시 끼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찔림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바늘 보호덮개 캡을 직경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침기, 허브라고 하는 직경, 외경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Do not recap. 하지 말라. 물가에 가지 말라는처럼 하지 말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걸 극복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